약간 여름 태풍은 공갈빵 같은 느낌이고 가을 태풍은 단만주 같은 거 아닐까? 근데 씹을 때는 꽉꽉 차서 여름 태풍은 잽이고 가을 태풍은 어퍼컷이다. 어퍼컷이다. 네. 이거 쇼츠로 2개 따서 이제 네. 좋습니다. 커피 내기. 네,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태풍 하면은 보통 우리가 여름철의 기상현상이다 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9월 이후에 가을에 찾아오는 태풍은 특별히 가을 태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진짜 무서운 태풍은 가을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왜 가을 태풍이 더 무섭다고 하는지 그 이야기 송강현 저희 책임연구원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나오셨군요. 지난번 쇼츠 조회수 덕분이 아닐까. 아, 그래요? 저희 그때 나오고서 또 첫 출연인데 CBS 진출하지 않으셨습니까? CBS요? 네. 아, 저도 연락 왔는데 이거 내가 나가는 거 맞나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감사, 담례가 있을 줄 알았는데 빈손으로 오셨네요. 네. 큰데 가면은 다음번에 야망가군요. 네, 지난번에는 오실 때 이제 홍수 이야기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태풍 이야기를 또 들고 오셨어요. 이거를 이제 정의하는 어떤 정확한 어떤 정량적인 기준 이런 게 있나요? 기상청에서 기본적으로 태풍을 다루다 보니까 기상청에서 발간한 태풍백서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걸 보면은 학술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핵심만 뽑자면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강한 열대저기압 정도로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대저기압이라는 거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열대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들이 있는데 네. 이게 간혹 이제 더 강하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여러 지역에 따라서 이름은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오는 강한 저기압성 바람을 태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태풍 이제 위성 영상 보면 이제 커다랗게 회오리처럼 돌아가잖아요. 네. 이거랑 토네이도도 돌아가잖아요. 소용돌이 치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차이가 있습니다. 태풍이 영어로 이제 타이푼인데 그게 특정 지역에서만 부르는 얘기거든요. 아마 지나가면서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허리케인이라든지 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일단 적도라는 게 전 지구를 한 바퀴 딱 돌아서 적도 지역, 위도가 0도인 부근 지역을 다 적도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걸치는 대양들이 있거든요. 네. 대양이 중요한 거는 육지랑 다르게 해양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열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강수의 어떤 소스도 되고 등등 해서 저기압이 발달하기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육지랑 다르게 지형 지물이 없다 보니까 되게 평평하고 넓은 공간이 확보가 돼요. 네. 지형이 있으면은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발달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대양의 여러 조건에서 결국 큰 시스템이 발달하기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저기압이 크게 발달하기도 좋고 그럼 그 대양이 5대양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태평양이 하나가 있고 인도양이 있고 대서양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북태평양 지역, 특히 북서태평양 지역을 지나 그쪽 지역에 있는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커다란 열대저기압을 저희는 이제 태풍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인도양, 적도인데 인도양 부근에서 발달하는 강한 바람은 사이클론이라고 이름이 불리고 그 다음에 태평양도 너무 큰데 태평양 동쪽 지역은 이제 미국 쪽이랑 가깝잖아요. 네. 아메리카에 오는 대양에서 온 커다란 바람, 열대저기압을 허리케인이라고 허리케인은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럼 이제 토네이도는 뭐냐라고 하면은 허리케인이랑 토네이도가 많이 비교되는데 둘 다 결국 미국에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태풍의 조건에서도 그 얘기잖아요.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얘가 육지도 사실 똑같거든요. 육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는 잘 안 들리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간혹 이제 용오름이라는 이름은 있긴 한데 그것도 저희가 토네이도 하면은 저는 오즈의 마법사 생각나는 다 깔아드리는. 최근에 영화 하나 나왔잖아요. 영화 몰라요? 토네이도예요? 영화 제목이? 용오름이라는 영화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바다에서 이렇게 조금 하다가 이렇게 금방 없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또 바다고 육지에서는 그런 얘기 진짜 못 들어봤잖아요. 우리나라 산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발달하기 어려운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엄청 넓잖아요. 바다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서도 어느 특정 지역에 열을 너무 많이 받으면 불안정해지기가 되게 좋거든요. 시스템이 조직화되기에 충분한 공간도 있고 방해 요소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허리케인 혹은 태풍에 준하는 뭔가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 태풍과 토네이도 뭐가 제일 차이가 있냐 하면은 아무래도 크기. 대양이 훨씬 더 넓은 공간이 있고 수증기 소스가 있냐 없냐 차이도 있다 보니까 강수라든지 그것 또한 이제 규모에 영향을 주고 토네이도 하면 항상 번개도 치고 이런 이미지 같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이제
번개가 치는 원리도 순간 이제 뭐 하늘이랑 땅의 전압차가 너무 커지면은 뭐 이렇게 된다처럼 토네이도도 결국 지역적으로 너무 가열이 많이 되니까 불안정함 혹은 너무 더운 걸 해소하려고 갑작스럽게 발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강도 자체는 훨씬 강해요. 그래서 둘은 하나의 가장 큰 차이를 두자면은 육지에서 발달했냐 해양에서 발달했느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쪽 북태평양에서 하면은 태풍, 저 인도양에서 하면 사이클론, 뭐 미국은 허리케인. 하나 또 있잖아요. 우리 맨날 예전에 사회시간, 지구과학 시간가 있잖아요. 호주, 밀리밀리. 윌리윌리. 윌리윌리. 호주에서 윌리윌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저 잘 모르는데 안 하나요? 아니,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윌리윌리라고 하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제로에너지 바이드 나왔던 그 송혜나님 한테 제가 아까 물어봤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윌리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사이클론이라고 한대요, 거기도. 그럼 이게 이제 태평양이 됐건 대서양이 됐건 따뜻한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얘는 비수기 없이 1년 내내 어디선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게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적도 지역은 항상 덥기 때문에 네. 물론 적도도 엄밀히 따지면은 계절성이 있냐 없냐면 있긴 있거든요. 네. 덜 덥냐 더 덥냐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절성은 일부 있겠지만 일단 전 세계 평균적으로 보면 1년 내내 발생은 계속한다. 태풍은 우리나라에 오는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발달하는 애들만 두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있긴 한데 계절성이 굉장히 뚜렷한 거죠. 북반구에 있다 보니까 여름철은 훨씬 덥고 겨울철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추워지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로 이제 여름철이 가장 피크가 심하고 겨울에는 있긴 있지만 거의 적은 그런 계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쓰신 보고서가 이제 태풍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가을 태풍에 이제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점점 가을이 더워지기 때문에 바다가 계속 뜨거워서 네, 가을 맞아요. 태풍이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는 진짜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그런 풀된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 풀된 이야기는 아무리 잘해봤자 풀 뜯어먹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는 게 네. 저의 지론이거든요. 설마 그 얘기 하실 건 아닌 거죠? 저도 사실 거기서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하도 언론에 가을 태풍, 뭐 슈퍼 태풍이 온다, 네. 태풍이 더 많이 온다, 뭐 강해진다 이런 기사들을 되게 많이 봐서 자연재해 관련돼서 또 피해를 찾다 보면 1등 피해액이 호우. 그래서 이제 강남 홍수를 했었던 거고 2등이 이제 태풍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의문점이 들었던 거는 대부분의 연구나 혹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었던 게 영향태풍이라는 것을 위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영향태풍. 영향태풍 딱 들으면은 그냥 국내에 영향을 미친 태풍들을 말하는구나. 네. 뭐 그냥 처음엔 그냥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영향태풍이라고 정의가 된 애들의 경로나 이런 걸 보다 보는데 막 뜬금없이 중국으로 지나가네? 혹은 일본의 피해가 엄청 큰 태풍들도 다 국내 영향태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예를 들면 제주만 살짝 스치고 가도 영향태풍으로 그냥 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길래 처음에는 영향태풍하고 뭐가 영향이 있었지 하면 제주도 어디 남쪽에 어디 산간 지역에 있는 강수량 뭐 10mm, 20mm 있는 뭐 이런 식이길래 도대체 뭐지 하고 영향태풍을 좀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태풍들을 잡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주도에 20mm, 30mm 오는 걸 태풍의 어떤 분석에 쓰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저도. 네, 재해 분석에는. 네, 재해 분석, 이제 피해자 측면에서만 보면은 대부분의 연구나 언론에서 다루는 건 영향태풍의 빈도가 어땠고, 영향태풍으로 인해서 뭐 강수가 어땠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길래 접근을 좀 달리 해보자라고 해서 기상청에서 제시하는 영향태풍이 아닌 재해연보상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액이 단 1원이라도 집계된 그런 태풍들만 따로 제가 다 뽑아서 피해 태풍이라는 이름을 제 나름대로 그냥 정해놓고 그래서 이 피해 태풍을 기준으로 분석을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태풍이 어떤지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이게 태풍이 많이 온다, 뭐 어쩐다. 강해진다, 슈퍼 태풍이다. 근데 슈퍼 태풍이 왔는데 우리나라가 대비가 잘 되고 피해가 없으면 사실 더 세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 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시작이 돼서 피해 태풍으로 과연 가을 태풍이랑 여름 태풍이 차이가 있을까? 가을 태풍이 중요하다면 실제 피해액도 커야 되고 뭐 그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가을 태풍이 피해 태풍이 많던가요? 네, 이거 이제 보고서에서도 같이 나올 그 그래프일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피해 태풍을 따로 정의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으니까 영향 태풍이랑 피해 태풍의 단순한 이제 빈도수나 통계치를 분석을 시작을 했는데 전체 우리나라 최근 20년만 기준으로 했는데 일단 20년만 한 거는 국내 영향 태풍으로 제공되는 기간이 2001년인가부터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 거 다 포함하기에는 옛날이랑 인프라
인프라 차이도 심하고 막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비교적 최근만 다루는 게 맞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최근 20년만을 다뤘을 때 우리나라의 여름, 가을, 6월에서 10월 사이에 왔다. 사실 그 외에는 거의 5월엔 딱 한 번 있어서 5월만 빼면 사실 그게 전체 태풍이긴 한데 네. 67개가 왔었더라고요. 그 중에 국내 실질적인 자산 피해를 입힌 태풍이 몇 개 있냐면 38개로 대략 한 47%, 50% 내외 정도 태풍이 실제 피해를 입혔던 거죠. 이제 좀 나눠봤어요. 네. 여름 태풍이랑 가을 태풍이랑. 이제 보고서상에는 중간에 뭐 전환기 태풍도 넣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가을 태풍으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구분을 해봤더니 여름 태풍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영향 태풍상으로는 43개가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 67개 중에 43개면은 60%가 다 여름에 왔으니까 네. 우리 인식상 태풍은 여름이다 싶긴 한 거죠. 영향 그쵸. 태풍 기준으로 대부분이 다 여름에 왔어요. 근데 이 중에 실제 자산 피해를 입힌 태풍을 봤더니 20개. 절반이 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럼 가을 태풍은 어땠냐 하고 봤더니 전체 이제 24개가 이제 정의가 됐는데 18개가 피해 태풍으로. 6개 빼고 다 피해 태풍이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75%가량인데 여름 태풍은 그보다 더 적지만 가을 태풍은 훨씬 많은 75%가 피해로 연결이 된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요번 이슈 브리프의 킬링 포인트인데 피해 복구액이 가을 태풍이 압도적이라고요. 여름 태풍이 전체 절반 못 미치는 규모가 피해 태풍으로 전환이 됐다고 한들 결국 피해 태풍 개수로만 따지면 둘이 20개고 18개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20년 동안 여름 태풍도 20개 오고 가을 태풍도 18개 오면 둘 다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 뒤에 이제 실제 피해 전환되는 율이 높다 한들 네. 피해 규모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 사실 가을 태풍이 중요하다 말할 그게 없고 둘 다 고려해야 된다. 네, 끝날 그쵸, 것 그쵸. 같아서 이제 피해 복구액 측면에서 제 다른가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최근 20년 동안 확인을 했을 때 압도적으로 가을 태풍이 많았고 4조 6,400억 원 정도가 최근 10년 동안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액인데 네. 그 중에 4조 3,887억 원 태풍 피해액의 95%가 사실 가을 태풍으로 인한 거예요. 10년 동안 태풍 때문에 발생한 피해액의 95%가 가을 태풍 때문이다. 제가 그래서 못 믿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거 보고 저는 네. 빈도수, 그러니까 실질 전환율도 높지만 네. 다 알짜배기만 있어서 약간 여름 태풍은 공갈빵 같은 느낌이고 가을 태풍은 반만주 같은 거 아닐까? 근데 씹을 때는 꽉꽉 차서 공갈빵과 반만주 비유가 별로 안 하다는데요. 안 알아요? 이거 어때요? 여름 태풍은 잽이고 가을 태풍은 어퍼컷이다. 어퍼컷이다. 네. 잽은 막 날리잖아요. 날리는데 막 이렇게 뭐 타격감은 네. 상대적으로 적고 어퍼컷은 자주 안 날리지만 한 번 맞으면 KO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거 쇼츠로 2개 따서 이제 네. 좋습니다. 좋아요. 커피 내기. 네, 좋습니다. 네.